먹는 문제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는 많은 열량을 소비해야 하는 운동선수에겐 특히 더 그런데요. 영양 섭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최고의 플레이를 펼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음식 문제와 관련해 불만이 잇따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대외적으로 미식의 국가를 자처하고 있지만 선수촌 식당에서 제공되는 음식은 그 명성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올림픽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올림픽을 위해 마련된 선수촌은 베이징과 옌칭, 장자커우에 위치하며 각 선수촌에는 24시간 운영하는 식당이 들어서 있습니다. 문제는 식자재 구성과 맛이었는데요. 대회 기간 동안 무려 670여 종의 음식을 제공한다며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였던 중국의 주장과는 달리 식당을 이용해본 한국 선수들 사이에선 제대로 된 식사가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다수 음식이 너무 느끼하고 육류 위주로만 구성돼 한국인의 입맛에 맞지 않고 소화도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스피드 스케이팅 국가대표 정재원은 지난 5일 베이징 국립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에서 공식 훈련을 마친 뒤 가진 인터뷰에서 음식이 2018년 평창 때와 많이 비교된다며 선수촌 식당 음식은 그리 맛있지 않다. 베이징에 도착한 당일 저녁 식당을 방문한 뒤 한 번도 안 갔다. 라고 말할 정도였죠.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매스 스타트에 출전하는 김보름도 식단을 보니 집에 가고 싶은 마음마저 생기더라 라고 밝혔고, 스켈레톤 국가대표 윤성빈은 선수촌 음식을 두고 최악이라고 전했습니다. 윤성빈은 고기만 거창하게 깔렸는데 정작 실속은 없다며 중국인들이 알려진 것과 다르게 요리를 못하는 것 같다 라고 말했죠. 선수단에 따르면 선수촌 식당들은 중국뿐 아니라 다른 아시아 음식과 양식 등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으나 사실상 모든 메뉴가 중국풍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한국 선수단은 대한체육회가 지원하는 도시락으로 식사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베이징 선수촌에서 15분가량 떨어진 크라운 플라자 베이징 선팰리스 호텔에서 급식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센터에는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영양사 등 조리 인력 14명이 파견돼 대표단 선수들을 위한 한식 도시락을 만들어 배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베이징 올림픽 선수촌 음식에 대한 혹평은 한국 선수단 측에서만 제기된 것이 아닙니다. 해외 선수들 역시도 틱톡 등의 개인 SNS를 통해 선수촌 식단을 공개하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미국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 제시 콤퍼가 틱톡에 공개한 사진에는 밥과 계란, 과일 등이 올라와 있습니다. 많은 반찬들 중 그나마 입맛에 맞는 것들만 담아 식사를 하는 모습입니다. 캐나다 바이애슬론 대표팀 애덤 러널스도 계란과 소세지, 빵만으로 식사를 때우고 있었는데요. 기름진 중국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 그나마 먹을 만한 것들만 골라 부실하게 식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한국 선수들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전달받는 도시락이 부럽다는 외국 선수들의 반응이 줄을 잇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4년 전 한국에서 열렸던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선수촌 식단이 다시 한번 재조명받고 있는데요. 전 세계 수많은 선수가 역대 올림픽 사상 최고의 대우를 받았다고 극찬한 바 있었죠. 평창올림픽 당시 선수촌 식당엔 180여 명의 전문 요리사들이 상주했고 무려 420여 가지 음식이 뷔페식으로 제공됐는데요. 선수촌 식당은 24시간 운영됐으며 일일 제공 규모는 7,000인분에 달했습니다. 식단 역시 각 나라 선수들의 다양한 식성을 고려해 월드, 아시안, 한식, 할랄 등 6가지 스테이션으로 운영했는데요. 한식 가운데 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잔치국수, 비빔밥, 잡채, 김밥이었습니다. 디저트의 경우 구워내놓은 빵과 제철 과일 등이 선수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죠. 음료, 우유, 시리얼, 커피, 아이스크림 등도 각자 취향과 특성에 맞게 섭취할 수 있도록 종류별로 다양하게 준비했습니다. 특히 이들 음식 중 가장 많은 인기를 끌었던 건 단연 한국 치킨이었는데요. 다른 나라 선수나 스태프들이 한국 드라마나 영화 등을 통해 접한 치킨 맛을 보기 위해 숙소 근처 치킨집을 찾았고 그 맛에 감탄했다고 하죠. 이 때문에 선수촌 안의 맘스터치는 항상 만원 세례였으며 선수촌 옆 치킨집도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한 회신은 평창 동계올림픽의 진정한 승자는 한국 치킨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기도 했을 정도였습니다. 당시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은 선수들 사이에서 음식에 대한 민원이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은 것은 이번 올림픽이 처음이라고 극찬했습니다. 평창올림픽은 선수촌 시설 역시도 해외 선수들의 호평이 이어졌는데요.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강릉과 평창에서 선수촌을 운영했는데 선수촌은 대회 후 일반에 분양하는 아파트 형태였습니다. 우리나라 온돌 문화를 그대로 품은 선수촌은 선수들에게 아늑하고 따뜻한 온기를 선사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처럼 맨발로 뜨뜻한 바닥에 누워 편안하게 경기를 관전하던 선수들의 동영상이 아직도 유튜브 등에 떠돌고 있습니다. 선수촌의 제빵 조리사들은 식당에서 직접 빵과 피자를 구워 선수들에게 대접했고, 입맛을 돋우는 따뜻한 빵은 선수들의 인기를 독차지하기도 했죠. 그리고 선수촌 휴식 공간에 배치한 안마의자와 네일숍에는 대기자들로 문전성시를 이룰 정도였습니다. 그나마 유일하게 불만 사항이 있었다면 방에 불을 끄기 어렵다는 것이었는데요. 작은 액정 화면에 10개 넘는 스위치로 구성된 스마트 전등 스위치가 한글로만 제작돼 외국 선수들이 작동 방법을 모른다는 게 이유였죠. 하지만 이는 화재, 도난 사건, 누수 등으로 몸살을 앓은 2016 리우데자네이루 하계 올림픽 선수촌과 비교하면 사실 불만거리도 아니었습니다. 한편 코로나 시대 첫 번째 올림픽인 도쿄올림픽에선 선수촌 시설이 비난의 표적이 됐었는데요. 도쿄올림픽에서는 선수촌에 쓰일 침대를 골판지로 만들어 큰 논란이 됐었죠. 올림픽 조직위원회 측은 침대의 경량화 및 재활용이 용이한 친환경성을 이유로 이러한 침대를 만들었다고 밝혔지만 선수들과 네티즌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게다가 침대 사이즈에 대한 불만도 나왔습니다. 일단 가로 폭이 90cm로 싱글 사이즈보다 좁으며 장신 선수들의 경우 발이 침대 바깥으로 삐져나오는 일도 빈번했죠. 이는 왜소한 체격의 일본인 기준으로 침대를 만든 결과로 벌어진 일로 보이는데요. 자국의 축제도 아닌 세계인의 축제인데 이 정도도 예상하지 못한 건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큰 문제점은 정작 개최국인 일본 선수들 중 메달권이 유력시되는 선수들은 올림픽 선수촌이 아닌 별도의 공간을 사용하겠다고 발표한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른 외국인 선수들이 일본 선수촌에서 숙식하는 동안 일본 선수들은 기존 훈련장이나 외부 숙박 시설을 사용했습니다. 물론 그런 곳에서는 골판지 침대가 아닌 일반 침대를 사용했죠. 이 때문에 과연 순수한 의도로 골판지를 쓴 게 맞냐는 의심은 더더욱 커졌습니다. 이외에도 서구 선수들의 체격을 고려하지 않은 협소한 화장실, TV와 냉장고를 배치하지 않고 빌려 쓰라고 한 대회 조직위원회의 무신경 등으로 선수들은 불편한 심기를 참지 못했죠. 선수와 지도자로 올림픽에 9번이나 출전한 일가 마메도프 러시아 펜싱 대표팀 감독은 당시 러시아 언론에 21세기 일본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환경에 놀랐다. 선수들이 딱하다. 라며 당혹감을 나타낼 정도였습니다.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선수촌 시설은 일본에 비해 낮다고 평가되고 있지만 음식에는 호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식의 나라 중국의 기대감을 안고 왔다가 크게 실망했다는 평이 줄을 잇고 있죠. 심장 박동과 호흡을 측정하는 스마트 침대, 심해와 우주를 간접 체험할 수 있는 4차원 시뮬레이터 시설, 물건과 음식 등을 배달하는 로봇 서비스 등은 나름대로 즐거운 볼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볼거리에 앞서 선수들의 식사와 같은 기본적인 부분에 더 신경 썼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까다로운 전 세계인의 입맛을 모두 맞출 순 없지만 적어도 평창 올림픽에서는 먹고 자고 쉬는 문제로 손님들을 공경에 빠뜨리진 않았었죠. 보여주기가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세심한 부분까지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 선수촌 식단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코리아주모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